안녕하세요. 영화 시나리오 쓰기 수업 진행하는 검돌이쌤 김영직입니다. 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시나리오 작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영화 제작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거를 영화화할지, 그래서 이제 영화 제작사에서는 그 투자자를 모으고 주연 배우, 감독을 이제 영입한 다음에 투자가 결정이 되면 이제 프리 프로덕션 단계로 준비 단계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씬도 나누고 씬별로 정리하고 장소 헌팅 다니고 배우 오디션을 진행하고, 그리고 의상 분장, 피팅도 하고, 그다음에 스태프들 구성하고, 스태프 회의도 막 여러 번 하면서 이제 영화 스케줄도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영화를 촬영을 한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라 후반 작업이 더 많이 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들어가는 작품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더빙이 필요하면 호시 녹음으로 작업을 하고, 그래서 색보정, DI라고 하는 색보정이나 여러 가지 후반 작업을 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완성된 작품을 갖고 투자 배급사에서 이제 극장에 걸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관객들을 그때 만난다, 이렇게 이제 영화 제작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러면 오늘은 영화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맨 처음 시작되는 시나리오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 학습 내용 및 목표 살펴보면 소설, 희곡, 시나리오의 차이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쓰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게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내용은 소설, 희곡, 시나리오의 차이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쓰는지 알아본 다음에 시간이 된다 그러면 시나리오 한 장면, 한 씬을 읽고 그게 영화가 된 과정을 이제 영상을 관람하는 시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없으면은 그 마지막 영화를 시청하는 거는 조금 물론 저작권도 있겠지만 시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나리오, 혹시 우리 친구들 시나리오 본 적 있나요? 국어 시간에 시나리오를 볼 수도 있겠네요. 국어 시간에.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시나리오를 이렇게 자주 접하지는 못하죠. 시나리오는 말 그대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쓰여진 대본, 각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소설과 많이 차이가 있죠. 소설은 그냥 이야기를 쭉 이제 써놓은 건데, 시나리오는 씬별로 이제 나눠 놓습니다. 씬별로 나눠 놓고 거기에 지문이 있고 대사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 연극을 공연하기 위해 쓰여진 희곡, 그걸 희곡이라고 하는데, 희곡과의 차이는 뭐냐? 희곡은 해설이 있습니다. 해설, 지문, 대사가 희곡 요소, 구성 요소고, 시나리오는 씬별로 장소, 씬이 이제 장소가 바뀌면 물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씬, 장소에 따라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리해 놓고, 다음 장면은 이제 장소가 이동되면 또 장면을 거기에 대한 어떤 지문이 있고 대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소설도 이제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건 소설이다, 아니 이거는 희곡이다, 이거는 시나리오다 구분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보여지는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시나리오는 S 샵 1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번호만 쓰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 쓰고, 장소가 있고,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띄워준 거 시나리오를 아마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태극기 휘날리며 이렇게 올려놨을 텐데, 이걸 보면은 이제 씬 넘버가 있고, 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지문이 나와 있고 인물들의 대사가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아 이거는 시나리오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설과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소설은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 문체는 구성은 뭐 인물 사건 배경 이거는 다 이제 시나리오도 마찬가지로 인물 사건 배경이 나오고 연극 대본인 희곡도 인물 사건 배경이 나오는데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문체에 따라서 뭐 온유체다, 간결체다, 뭐 이렇게 좀 문체가 좀 나오고 딱 봤을 때 좀 다르죠. 그러면 시나리오를 작업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 어떤 이야기 소재거리가 딱 떠올랐을 때 그 아이디어를 짧은 글로 이제 정리하는 걸 로그라인이라고 하는데 로그라인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짧은 문장으로 영화의 설정이나 컨셉을 함축해 놓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딱 봤을 때 아, 이 영화가 어떤 영화구나, 어떤 내용의 영화겠구나. 뭐 그래서 액션이다, 아니면 뭐 스릴러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딱 그걸 보고도 뭐 흥미를 느낄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띄워진 그 PPT 보면 로그라인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주 신비 부족과 그를 도우려는 주인공이 자원을 탈취하고 자연을 파괴하려는 이기적인 인간 군대와 맞서 싸우는 이야기. 여러분들 아바타 많이 봤죠? 아바타가 그런 로그 라인으로 시작을 됐다. 아저씨라고 하는 원빈 아저씨가 나오는 아저씨라고 하는 영화는 은둔에 있던 전직 특수요원이 인신매매 당한 옆집 소녀를 구하기 위한 액션극. 그리고 이제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경우는 이제 징집된 이제 동생을 따라서 전쟁에 뛰어든 형이 맹목적으로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전사하고 또 그 이후에 동생은 형을 찾는 그 자네를 찾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태극기 휘날리며가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떠오른 어떤 이야기 그 아이디어죠. 아이디어를 간결하게 한번 정리해 놓은 그거를 로그 라인이라고 한다. 로그 라인에는 이제 일단은 어떤 이야기의 배경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경우는 뭐 6.25 전쟁이라는 1950년 6월에 발발된 6.25 전쟁 배경이 있고, 그다음에 주인공 뭐 장동건과 원빈이 나오죠. 그래서 뭐 진태 진석이 전쟁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징집이 돼서 전쟁 때 끌려가서 형 진태는 어떻게든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막 그 물불 안 가리고 막 그 무공 훈장을 받으면 한 명 제대시켜 준다 그래가지고 막 무공 훈장 받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뛰어다니죠. 그러다가 이제 동생이 이제 죽었다는 걸 듣고 북한군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북한군 앞잡이가 돼서 막 전투하다가 동생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고 동생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에 전사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 로그라인은 그렇게 쭉 엄청나게 설명해 놓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시놉시스라고 하죠. 좀 이따 나오는 시놉시스에 그렇게 돼 있고, 로그라인은 아주 간결하게 그 핵심만 보여주는 그거를 로그라인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 로그라인을 발전시키는 게 시놉시스라고 합니다. 시놉시스. 시놉시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야기의 설정, 뭐 배경 이런 것들, 뭐 6.25 전쟁, 그리고 이제 인물, 그 다음에 어떤 사건들, 그리고 반전. 뭐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경우도 반전이 있죠. 동생이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는 거를 해서 국군이었다가 북한군으로 막 형이 넘어가서 인민군 소자로 돼서 막 그 인민군 앞잡이가 되죠. 그런데 결말은 이제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서 있는 걸 보고 동생을 위해서 북한군을 다시 이제 동생이 탈출할 수 있게 하다가 형이 죽어가는. 그래서 나중에 현대가 돼서 형의 유해를 발굴했다는 얘기를 듣고 동생이 형이 찾아가서, 그런 거는 이제 시놉시스고, 네이버에 태극기 휘날리며라고 하는 영화를 치면 지금 이제 띄워준 영상이 나오는데 쭉 설명을 해놨어요. 뭐 6.25 종로에서 이제 가족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살아간 진태가
생활 속에서 약혼녀 영신과 결혼을 앞두고 있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뭐 진석, 공부를 잘해요. 근데 몸이 좀 약한데, 근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피난을 가죠. 대구의 외삼촌 댁으로 피난을 가는데, 거기에서 영신이 동생, 그러니까 자기 약혼녀의 동생이 아파서 약을 구하러 갔다가 오니까 동생이 이제 그 강제 징집 열차에 타게 되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을 쭉 써놨는데 끝까지 얘기 안 해요. 끝까지 얘기 안 하고 마지막에 보면 오직 동생을 위해서 전쟁 영웅이 되고 있는 진태와 전쟁을 통해 스스로 강해져만 살아갈 수 있다는 깨닫는 진성은 수많은 전투에 승리를 거두며 승승장구하고 평양까지 가는데 생각지도 못하는 운명의 덫이 그 형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는 거의 영화의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줄거리죠. 그냥 요약본 소개 글 같은 거는 줄거리다. 근데 시놉시스는 거기에 반전까지 있고 그 다음에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보여주는 게, 근데 이제 시나리오 형식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소설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줄거리처럼 이야기를 쭉 써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쓰려면 물론 단편 영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중편 영화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업 영화 같은 경우는 뭐 A4로 80장에서 110장 분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읽고 나서 영화가 어떻다라는 걸 너무 이제 지루하고 기니까 시놉시스만 딱 읽고 이 영화가 재밌겠다.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해도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간결하게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놓은 그것을 이제 시놉시스라고 한다. 그러니까 스토리하고는 좀 다르죠. 스토리는 어떤 이야기를 이제 보고 나서 내가 느껴서 정립해 놓은 그거가 스토리가 되겠죠. 지금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것들이 이제 스토리가 되고 그 영화에서는 시놉시스로 정리를 해놔야죠. 그래서 이제 꼭 나와야 되는 게 뭐 설정, 어떤 뭐 역사적 뭐 배경이나 뭐 인물의 어떤 배경이나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고 이렇게 해서 결말까지 나오는 거는 그런 거는 시놉시스라고 하고, 그리고 그 네이버에서 이제 태극기 휘날리며를 검색해서 나오는 거는 줄거리 어떤 영화의 소개 정도밖에 소개 정도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시나리오를 쓸 때 그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했었죠. 어떤 영화로 아이디어, 어떤 영화를 그러니까 이야기 소재거리가 떠올랐어요. 그거를 짧은 글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글로 써서 이런 내용. 근데 그거를 좀 더 발전시키는 거는 시놉시스예요. 그래서 이야기의 처음부터 인물, 뭐 사건, 뭐 반전, 그다음에 결말까지 써서 만들어 놓는 게 시놉시스다. 그리고 그거를 좀 더 발전시킨 거는 중간에 물론 이거를 순서를 다 지키진 않아요. 뭐 다 지키진 않고 뭐 아이디어를 바로 이제 시놉시스로 시나리오 만드는 경우도 있고 완성된 시나리오를 갖고 그걸로 누구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시놉시스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대략적으로 아이디어를 로그라인을 만들고 그거를 시놉시스로 만들어서 시나리오를 완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음 시간에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텐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시나리오까지 쓰는 과정이긴 한데 사실 수업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조금 더 이제 부족할 수 있지만 다음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본인이 직접 자기 아이디어를 방금 얘기한 로그라인으로 만들어 보는 과정, 그 다음 시간에는 그거를 시놉시스나 시나리오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한 작품을 골라서 이제 단편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과정에 지나갔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단편 영화 제작은 힘들 것 같고, 물론 2학기에 수업이 있어서 수업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아마 단편 영화를 제작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진행을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시나리오만 써보는 과정으로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나리오는 영화를 만들기 위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설계도다. 설계도. 물론 건물 지려면 설계도를 제일 먼저 만들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설계도다. 거기에는 꼭 나와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 용어들에 대해서 뭐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할 시간이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하고, 처음에 그러면 그 시나리오가 영화의 가장 기본 설계도가 되는데, 다른 장르, 다른 문학 장르, 예를 들어서 희곡이나 그 다음에 이제 소설과 다른 점은 씬, 그 다음에 지문, 대사가 있다. 연극도 거의 비슷한데, 연극 희곡 대본도 비슷한데, 연극은 이제 해설이 있다. 설명해 놓은 해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일단은 시나리오는 영화로 만들어지기 위한 거기 때문에 시각적인 비춰지는 것들을 제일 많이 씁니다. 뭐 인물의 내면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비주얼적인 거, 영상하고 소리 정도 같은 거를 이제 정리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다른 장르와 다른 점은, 시나리오는 그 씬 넘버가 있고, 씬별로 거기 정리해서 이제 그 씬들이 이어져서 어떤 이야기가 완성되는 과정, 그 희곡 작품, 문학 작품이고, 이걸로 이제 영화 제작을 한다, 그렇게 알면 되고, 영화 시나리오 쓰는 과정은 처음에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게 이제 로그라인이 되고, 그거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이제 시놉시스라고 하고, 시놉시스를 이제 실제로 영화 시나리오로 만드는 과정으로 거친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네, 오늘은 시나리오가 영화에서 왜 중요한지,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설계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다른 문학 장르들, 뭐 희곡과 소설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쓰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아이디어를 로그라인으로 만들고, 로그라인에서 시놉시스로 만들고, 시놉시스에서 시나리오화 한다. 물론 다 그 전체 과정을 거친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뭐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먼저 뭐 반대로 가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진행된다. 그렇게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시나리오 쓰기 과정 한번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 아이디어를 로고 라인 만들고 시놉시스 만드는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